퇴직보험 예치금부터 볼게요. 자, 이제 퇴직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제도는 이제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스토리를 좀 알려니까 보는 겁니다. 자,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회사 다녀보면 아시겠죠? 아시겠지? 자,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게 있는데 그래서 퇴직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그때 낸 돈을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라면 퇴직보험 예치금은 원래는 지금 투자자산 배우고 있는 거죠. 투자자산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빼는 형태로 보고를 해요. 이유는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래 그걸 주려고 설정해 놓은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그만큼을 외부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갚아야 할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줄어드니까 그 부채에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배우고 다시 오셔도 되고 지금 여기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퇴직보험 제도가 폐지가 되고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됐으니까 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회계 처리가 퇴직연금 제도의 둘 중에 하나인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퇴직보험에 가입해서 100만 원 현금으로 내면 돈 내보내고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험회사도 뭐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보통이 1%가 그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나가고 일부분은 비용 처리하시고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를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확정급여형에서 보게 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보는데 이거 이제 스토리를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이해가 좀 좋을 거니까 나오는 문제는 간단한데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볼게요. 퇴직금은 여러분 회사 다니면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받죠. 그리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1년 딱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이제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말이 돼서 전 임직원들이 모두 다 나가겠다 그러면 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게 퇴직금 축계액이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하래. 나가진 않았지만 비용 처리하는 거야. 퇴직급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더래요. 그러면 당장 돈 주는 건 아니잖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채로 잡아놔요. 그게 퇴직급여. 예전 명칭은 충당금이었는데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진짜로 퇴사를 하죠. 그러면 저희 충당부채를 갖다 써. 퇴직이 발생했다. 나간대. 그럼 돈 주는데 어디서 갖다 쓰냐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줄여주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회계 처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가 대손 나면 매출채권 없애고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부채고 얘는 부채고 대손 충당금은 부채는 아니지. 자산 차감 항목이니까.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제도가 이 방식이 이거 회계학이에요. 자,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하면 줘야 될 돈을 회계학대로 맞춰서 다 100%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법을 이제 누는 이런 거지. 100% 다 설정해서 일단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비용이 생겼다는 얘기는 순이익이 적어졌으니까 세금이 적어졌어. 일단 세금이 적겠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은 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 비용 처리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잖아. 회사 갖고 있다가 회사 상태가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져서 점점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저 돈을 다 써버려. 그리고 회사가 망해버려. 그랬더니 회사 망하고 나니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더라.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난 이걸 비용으로 다 인정하고 세금도 안 걷었는데 이 많은 돈을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못 주네. 그러면 이제 회계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못 해주겠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네가 못 쓰는 데다가 돈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한 게 단체 퇴직보험이거든요. 이건 아주 오래전이니까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을 해. 즉 네가 돈 갖고 있지 말고 돈 밖에 은행에 냈고 금융기관 냈고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해라.
그런데 이 단체퇴직보험의 수급권자가 누구냐면 회사야.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그것도 갖다 써버려.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뭘로 갈아타냐면 그럼 퇴직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그 돈을 밖에다 대라니까 네 갖고 있지 말고. 이거는 수급권자가 근로자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뭘로 바꾸냐면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거 이제 퇴사하면 본인 근로자 그냥 바로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괜히 잘못된 프랜차이즈 발담갔다가 망하고 이렇게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야, 저거를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면 꼬박꼬박 좀 나눠서 받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 보통 이제 국민연금 받죠. 근데 국민연금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연금의 형태로 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으로 해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받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상품 다 폐지시키고 요거를 이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품일 때 냈던 그 보험료가 퇴직보험 예치금인 거고 요 때는 이름만 달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스토리가 이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읽어볼게요.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자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지금 요거 가입했다는 얘기죠.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회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 이거를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인데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 적립을 하는 으로 통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죠. 회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망해도 그냥 그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근데 기업이 이제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확정 기여형, 하나는 확정 급여형이야.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거에 확정 급여형이라는 상품, 영어로는 DB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DC라고 합니다. 이것의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기업이 확정 기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확정 급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뭐라고 쭉 써 있죠. 그거를 이제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표로 그려져 있는 거를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야. 확정은 뭐야? 정해졌다는 거지. 뭐가? 급여가. 무슨 급여가? 퇴직급여가. 퇴직급여라는 이 직원이 나가야 될 때 줘야 받을 돈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확정급여형이야. 자, 상황을 보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그 이제 보시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집니다. 뭐 퇴직금이야 오늘 결정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우리 회사는 1년 일하면 한 달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결정은 된 게 1,0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여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내는 거야. 금융기관에 이 돈을 여기다 맡겨놔요. 이렇게. 뭐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전액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응?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가 자금이 어렵거나 또는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회계학에서는 100% 다 비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돼 있고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돼 있는데 세법도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100%를.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너무 세법과 회계학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충당금 설정한 것을 40%는 인정할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게 100% 다 설정을 인정 안 하고 40%까지 인정할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에서 35%. 그래서 지금 아예 제로로 내부에다가 이걸 완전히 설정하지 못하도록. 근데 일반 기업 회계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70%로 가정하고 여기다가 700만 원을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뭐 하려고? 퇴직하면 주려고. 그리고 이제 운영의 주체, 회사가 운영 주체야. 그러니까 회사가 저기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죠. 가장 안전한 뭐 적금을 들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기 운영 수익이 여기서 운영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상품을 고르면. 그래서 이제 이 운영 수익의 책은 모두 다 회사 거예요. 제가 잘 고르면
이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담궈놨는데 얘가 나가요. 그럼 회사는 이제 얘한테 줘야 될 돈이 1,000만 원인데 이미 700 냈잖아요. 그럼 이 700을 여기서부터 받아가지고 얘한테 주고 나머지 300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운영이 잘 돼가지고 이 담궈놓은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800이 됐어. 그러면 내가 줘야 될 때는 여기 800 받고 200만 주면 되는 거지. 응? 이런 게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뭐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뭐가 확정이 됐다고? 얘가 받을 급여는 딱 퇴직급여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기다 이제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이 퇴직급여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는 얘가 이제 결정해주는 연금을 계산하는 수리 기준에 따라서 뭐 연금 수리를 만들어서 계산해서 얼마씩을 내야 되는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다 내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 비용이 부담액이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되면 올라가서 800까지 운영 수익이 나면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고 이 운영 수익이 잘못돼가지고 600으로 떨어지면 400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네. 변동하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다 받거나 연금으로 받아. 이미 결정된 걸 그대로 받기만 해요. 변화가 없어. 이걸 보고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돈을 낼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물어본다는 얘기죠.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서 있었잖아요. 여기. 얘 이 상황에서 돈 냈을 때 현금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아까 뭐였어요? 퇴직보험 예치금이었잖아. 퇴직보험 제도니까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하고 일부 보험회사에 사업비가 들었다면 여기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처리했듯이 이 제도도 똑같아요. 현금이 나갔지 1,000만 원이 또는 뭐 여기서는 뭐 700만 원 줬다 치면 700 줬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이름만 바뀌어. 퇴직, 연금, 운용, 자산. 똑같아. 뭐 수수료 또는 지급 수수료 이렇게. 이해됐죠? 요 이름만 바뀌었다니까. 제도가 똑같아요. 확정급여형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